그러면 이자라 시내에서 점심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집 청소는 다 했으니까 그린센터에 쓰레기 버리러 갑시다. 이키마쇼! 덥네요. 고차구 앞에 왜 애들이 있지? konnichiwa. 아찌 되셔. 하이. 귀염둥이들. 아유, 좀 그늘에 앉아있지? 응? 왜 다 우체국 앞에 웅뚱이지? 지금 방학인데? 9월 1일부터 계약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를 버리러 그린센터에 갑니다. 얼마 동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바베큐도 해드시고 해서 쓰레기가 좀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날파리나 이런 벌레들이 걱정이 돼서 그냥 미리 가서 버리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신 이송정 푸른 소름 아시죠? 강송정님. 이쁜이들 4명 잘 갔나요? 라면을 못 먹었었잖아. 뭐 이제 대학교 초년생들이니까 앞으로 시간 많죠. 배표 싸고 할 때 이자라 항으로 배가 들어오면 한 번 더 온다고 하셨죠? 오세요. 그리고 면허 갖고 계시다는 분 용기 내서 국제 면허증 만들어 가지고 와서 렌트카 운전 한번 해보세요. 독도에서 할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스피드만 안 내고. 아줌마처럼 스피드만 안 내면, 그리고 운전하면서 통화만 안 하면 별로 잡힐 일 없어요. 여기 뭐 40km, 50km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 가을에는 운전할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바이바이. 국제면허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제면허증 간단합니다. 면허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권 사진 있죠? 하고, 출국하는 날짜 해서, 여권 만드신데, 뭐, 구청이나, 동네 시청, 아니면 구청 가도 요즘 만들어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하시면은, 저는 조금 기다리니까 나왔고, 안 그러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요, 만들어가지고, 우편물, 주소를 해주니까 그쪽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서비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면서도 국제면허증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면허증 들고 오실 때는 그것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면허증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국제면허증은 1년간이거든요. 뭐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종 보통인데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오토바이, 뭐 바이크 이렇게 탈 수 있는, 자기가 탈 수 있는 몇 인승까지 탈 수 있는지 1종이나 뭐 그걸 가지신 분들은요, 거기에 따라서 뒷장을 제껴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마도 운전이 운전석이 반대고 길이 반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운전을 해서 이렇게 타보면은 금방 나래가 된다 그러죠. 일본말이 나래로 된다, 익숙해진다 그러는데,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후쿠오카나 뭐 히로시마나 오사카 이런 데 가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조금 스피드만 안 내시면 초보 운전자들도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좁은 길이 있으면은 조금 당황해 하시곤 하지만 어느 정도 운전하신 분들은 일본 대마도 운전 그렇게 겁 안 내셔도 됩니다. 대마도 히타카츠에서 이자라까지, 지금 이자라로 배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터미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로 치면 10월 달쯤에 완공이 된다 그랬는데 안에 설계를 자꾸 조금씩 바꾸는 바람에 뭐 내년 12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안 그러면 1월 초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서두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달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히타카츠가 아닌 이자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선사 두 곳이 다 히타카츠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1,050엔 하는 버스를 타고 히타카츠에서 이자라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렌트카를 빌려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대마도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으로는 지금 보이시죠, 그죠? 차가 이렇게 없고 넓은 길은 괜찮지만 오다 보면 이런 중앙선이 없는 그냥 좁은 길이 있어요. 이거 일방통행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시는데 대마도는 일방통행 정말 99% 정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좁은 길에 양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싶지만 지금 한국 분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관광버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럼 관광버스가 저쪽 이렇게 보이는 이런 좁은 길입니다. 그죠? 네. 중앙선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양방향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작은 차가 부딪혔을 때는 일단 멈춰줍니다. 조금 넓은 지점에 있는 차가.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우리 외국인들은 잘 안 하지만 감사하다고 이렇게 뽕 소리를 내줍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쩔 때는 버스 기사들하고 작은 차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버스가 조금 백을 했을 때 넓은 길이 있다는 걸 기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백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넓은 지점까지. 그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양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본인 분들이 억지로 옆으로 붙어서 빼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분들이 이제 큰 차나 이렇게 앞에 오는 차하고 부딪혔을 때 빠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빠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리보다는 현지인들이 그래도 낫거든요. 조금 멈춰서 있어 보세요. 그래서 그 뒷차가 빼주면 그 사람은 대마도 현지인이니까 조금 오마카세라 그러죠. 할 수 없어요. 맡겨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가시고요. 정말 좁은 길에서 직진 길인데 어쩔 수 없이 조금 후퇴를 해야 된다 싶으면 그래도 본인이 조금 달리다가 저 뒤에 조금 넓은 지점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빼주시는데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붙이지 마세요. 차 중앙 쪽으로 몸을 거의 붙여서 달려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길들은 그래도 새로 놓은 길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히타카츠에서 이자라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또랑이라 그러죠. 옛날에 물 빠지는 길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든요. 좀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흙들이 내려와서 덮이고요. 그 위에 심지어는 풀까지 자라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옆에 오는 차들 때문에 옆으로 붙여서 운행하시다 보면 차 뒷바퀴는 앞바퀴가 걸려버려요. 들 수가 없잖아요. 견인을 불러야 되고 심지어는 바퀴가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럼 이제 뭐 견인이나 이런 걸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실 때 있잖아요. 앞에 또랑이 있는지 없는지 길 옆으로 그거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위에 흙이 덮이고 풀이 자랐다고 해서 도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또랑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 길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오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길 같은 경우에는 또랑이 없는데 지금 오른쪽으로는 또 또랑이 보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내려오시고 볼록 거울 잘 보시고요. 네, 여기 앞에 보이죠? 이런 또랑들. 네. 왼쪽이 보이시죠? 네, 이런 또랑길들 많거든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 차가 올 때 양보한다고 내가 너무 붙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예 조금 멈추시든지 스피드를 굉장히 낮추시든지. 이 또랑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른들도 운전을 아주 오래 하시는 어른들도 저기 빠져가지고 우리 부산말로 시급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스피드 안 내시면 뭐 그렇게 당황하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씩 헷갈릴 때는 차 중앙선에다가 내 몸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대마도에 살고 있는 오래 사는 제 친구도 한 번씩 헷갈릴 때는 중앙선에다가 내 몸을 맞춘다 그렇게 해서 운전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길에는 오른쪽으로 또랑이 보이네요. 저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달리다 보면 멧돼지들이 막 뒷발로 산에서 돌멩이를 굴린 게 있어요. 작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달리는데 잘못하면 앞바퀴 뒷바퀴 다 나갑니다. 좀 돌을 피하셔가지고 운전하세요. 그 산에서
자차로 할까 렌트카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론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애기들 데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분들은 조금 렌트카를 권해드립니다. 대마도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물론 패키지로 오시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 네, 차가 기다려주고 있죠. 조금 넓은 지에 지나고 나면 뻥 해주면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그죠? 네. 이렇게 대마도에서 현지 운전하는 사람들도 조금 넓은 길이 있을 때는 거기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운전해서 내려올 때 막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거기 서시면 그리고 또 차 넘버에 그 와라고 되어 있으면은 렌트카라서 이 현지인들이 압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빼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뒷걸음질 치거나 해서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쓰레기 버리러 오는 길이 너무 좋죠? 이래서 될 일입니까? 한 번씩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러면 드라이브 가는 느낌 있죠? 물론 지금 냄새가 좀 납니다만은 버리고 나면 신선하죠. 선생님, 이 산을 하나 넘으면 지금 또 공사 중이네요. 네. 여기도 지금 터널이 또 생겨서 지금 우리가 둘러왔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저희 쿠다에서 여기까지 터널이 생기면 아주 또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이 산속 안에 깊은 곳에 만들어놨는데 이쪽 뒤편에도 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만약에 터널이 뚫리면 교통상으로 많이 편해져서 또 인기가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쿠다에서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지금도 얼마 안 걸리는데 터널까지 뚫리게 되면 완전히 옆 동네죠. 터널 뚫리고 그러면 땅을 좀 사놔야 되나 여기? 땅값이 좀 오르려나? 역시 그 한국인다운 발상, 한국 그 복부인 아줌마다운 발상 좀 사야 하나? 여기 너무 멀어요. 슈퍼도 없고 안 되겠어요. 오늘 좀 조용한 것 같나? 오늘 몇 킬로지? 1820. 방금 한 20km밖에 안 되겠네. 하루카 데스. 쿠다. 하이. 금방 저 아가씨 안 이뻐? 우와! 볼터치 화장하면 머리하면 얼굴 하얀 게 이쁜데? 이야. 처음 봤는데 쟤 있었나? 대마도에서 그 보기 힘든 얼굴인데 이쁜데? 우리 한국 피가 섞였나? 뭐 데키토니 여기 하면 안 될까? 타는 거지. 모이르고미 데스. 쓰레기를 다 버리고. 아우, 이분들 진짜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길을 밑에 우쭈구시 길을 깨끗하게. 이게 쓰레기차다. 사람들 물 모아온 거 이거 버리고 갈까. 대마시에 그거 쓰레기 수집하는 합동회사
야마모토 운송. 여기 합동에서 야마모토라는 데서 대마시의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여기 버리고 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는구나. 난 대마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로 다시 그거 하천을 주는 거야. 121호. 아까 1820 했는데 1790이니까 30km. 이 쿨할까나? 1820km였고요. 지금 1790, 30km. 200엔. 싸다. 쓰레기 봉투 사서 하는 것보다 더 싸네. 기름값.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가까우니까 이렇게 그린센터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렇게 오지, 먼 데서 있는 분들은 기름값이나 여러가지 이런 거 시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욕 같다. 가까운 데 살아서. 야, 이거 건물 크다. 근데 저 옆에 터 이렇게 닦는 거 보니까 하나 더 만들 것 같은데, 바로 옆인 거 보니까. 왜냐면 쓰레기 태우고 하는 옆에 뭐 아파트를 지을 일도 없고 다른 건물을 절대 지을 일은 없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 터를 저만큼 했다는 거는 더 이렇게 넓게 지으려는 거. 스고이네. 와, 터 닦아놓은 거 봐봐. 여기에 이제 제2 공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저기 댐같이 물 흐르는 것도 만들었는데 비 왔을 때 대비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원시림이 아니고요. 다 계획 조림을 한 겁니다. 대마도 도착하시면 손님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남은 거야 많은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가이드 할 때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 조림한 겁니다. 인간이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만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거든요. 돌멩이랑 그 다음에 나무를 빨리 크게 하는 기술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동물 줄기세포를 해서 뭐 송아지나 이런 거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는 저희가 왔잖아요. 로켓을 만들어서 뭐 달나라도 가고. 근데 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한국에 돌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별로다 이랬는데요. 요즘엔 돌산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건설회사 이런 데서 돌을 다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 평지가 만들어지면 또 땅이 생겨요. 돌은 아파트 이런 거 짓는데 굉장히 필수죠. 지금 대마도의 나무들은 쓰기, 참나무, 그 다음에 흰옥기, 우리 편백나무죠. 그 쓰기로 집을 짓는 거 하고요, 삼나무랑 집을 짓는 거 하고 흰옥기랑 집을 짓는 거는 원가 차이에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 옛날에 저희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나 이번에 흰옥기를 지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나 부자야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흰옥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호텔에 가면 흰옥기탕, 편백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로 목욕탕만 만들어도 나무에서 굉장히 은은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흰옥기로 지은 집들은 대마도에서도 뭐 70년, 80년 이렇게 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훌륭합니다. 은은한 향기도 나고요. 저 이자레 스타카츠 내려오시는데 보면 편백나무 숲이 있거든요. 머리가 상쾌해진다 그러죠.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상쾌한 향기들이. 그래서 제가 공기 좋은 이런 나무가 많은 곳에 오면 또 그 단어는 나 자꾸 잊어먹네. 피트치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쾌해진다 그럽니다. 사실 일본은 나무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집도 나무로 짓죠.
대마도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서 팔면 일본 열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된다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대마도는 이렇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버섯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버섯 농사 짓는 분들. 표고버섯. 대마도 표고버섯은 일본에서도 천왕상,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관광센터 이런 데 가보면은 팔거든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는 고기라 그러잖아요. 여기 게 진짜 맛있다 그러는데, 본토에서 관광 오신 분들은 많이 사갑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요. 도쿄, 에도 시대 때 천황한테 다 진상됐던 물건들이라 하더라고요. 버섯이. 그리고 또 대마도 유명한 거는 꿀입니다. 대마도의 그 말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데보다 독이 많고 세다 그러거든요. 정말 위험할 정도로 세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큼 꿀의 질이 좋다 그래요. 지금도 군데군데 가다 보면 그 나무 많은 사이에나 밭이나 이런 논 옆에 보면 꿀벌통들이 많이 놓여있거든요. 벌꿀통들이. 근데 진짜 옛날에는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벌이 많이 없어져서 꿀 수확량도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전복도 옛날에 너무 많이 유명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전복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1kg니까 들고 가라. 그런데 제가 그 부산 세관에서 잡혔거든요. 너무 전복을 많이 들고 나가니까 1kg까지 제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1kg가 넘는 거예요. 분명히 1kg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세관에서 열었거든요. 손바닥 크기 넘는 게 2개가 들었는데 1kg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나를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관에서 그냥 통과했어요. 할 수 없이. 그 정도로 전복이 컸더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복도 여기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